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강원 산불 피해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42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400채가 넘는 농가주택이 불탔고 농업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원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 총 5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이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외에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 지방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에서 6일 발생한 강원 산불의 피해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산림 530헥타르와 주택 478채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면적 742배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로 사라진 겁니다. 농업 피해도 엄청납니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농업시설 60동, 농기계 434대, 축사 61동 등도 화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우 14마리를 비롯해 가금류 43,375마리, 꿀벌 1,504군 등 가축 41,500여 마리가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농협이 5일 기준 집계한 속초 지역의 농업 관련 피해액만 해도 52억 원에 달하는 데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도 8일 오전 6시 기준 829명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 생계 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비용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과 재난구호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주민의 영농재개 등을 돕기 위해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에게는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2.5%의 이자 면제, 경영자금 신규 대출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모짜리를 만들기 위해 소독 중이거나 준비 중이던 벽시가 다 타버린 것을 감안해 정부가 보유한 벽시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전체 주택 복구 비용이 7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70%를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기준치와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 간 차이가 큰 데다 산불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막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산불은 통상적인 산불과 달리 엄청난 농업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창고 등 수많은 농업시설이 화마에 피해를 입었고 가축의 희생도 상당했습니다. 영농철을 준비하던 피해 농민들은 올 한 해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허탈한 표정입니다. 피해 현장을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한 육개 농가입니다. 강원도를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이곳 육개 농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닭을 키우던 개사의 벽면은 철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종이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산불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실감케 합니다. 겨울과 초봄의 추위를 막기 위해 개사에 겹겹이 덧댄 스티로폼과 스펀지 등의 방한제가 농가의 산불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뼈대만 남은 개사 내부에는 불에 타 폐사한 육개 4만 마리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농장주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한우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휘몰아치는 불씨를 피해 정신없이 대피했다 돌아오니 눈앞에 펼쳐진 건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집과 잿더미가 된 자재 창고였습니다. 급한 상황이 와 있어가지고 그 차만 끌고 그냥 몸만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저기 차만 가지고 그냥 탈출했죠. 뭐 한마디로 그냥 참담했죠 뭐. 영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계들 들여내는 창고래요. 이게 뺑돌레 다 창고인데 뭐 이거 뭐 싹 탔지요. 뭐 겨씨를 담궈놨는데 뭐 불에 다 타고 한 톨도 못 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산불이 농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번지면서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농기계와 비료, 모판과 벽시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하루빨리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를 잃은 농가들이 많은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 소생하기가 힘들어요. 뭐 지자체나 정부나 산불 피해를 크게 받은 사람들한테 좀 많은 좀 도움을 줬으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기준 농림축산시설 337동과 가축 41,520마리가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 피해 못지않게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주택이 전소돼 살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데요. 피해 농민들은 정부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빨리 제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창호 기자가 연이어서 보도합니다. 강원도 일대를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성과 속초 일대의 농촌 마을 주택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채 모두 부서져 내린 주택들은 그날의 급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농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발을 못 쉴 수 있는 거는 제때 해야지. 또 나가 또 벌어야 먹지. 지난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이곳 농촌 마을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주택과 같이 폐허가 된 건물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농촌 마을 주택들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벽들은 모두 까맣게 그을리고 유리창과 철골은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니까 다 타고 뭐 황당하더라고. 아주 얘기지. 이 안에 뭐가 잔뜩 있잖아요. 심지어 이것도 다 농기계예요. 이럴 때 다 타고 이것도 다 타고 이 집도 지금 뺑 돌아가면 다 탔지. 집을 잃은 농민들은 현재 각 시군별로 정해진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천진초등학교에 이재민 130명이 모여 있습니다. 성인 두어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텐트 안은 이재민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재민들은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서둘러 제공해달라며 대피소의 열악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집은 뭐
여기 있는 게 다 탔어요. 집에 있는 게 다 탔으니까 빨리 그거 좀 보내줬으면은 거기서 생활하고 농사일도 하고 하겠는데. 산불은 이틀 만에 진압됐지만 피해 지역 농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 지원, 임시 구호소 지원, 금융 혜택 등 피해 농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요.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범농협이 똘똘 뭉쳐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강원 산불 피해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상황에서 닥친 사상 최악의 산불에 동해안 일대의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터라 농민의 조직인 농협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특히 5일 오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농협은 8일 2차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본부 재해상황실과 연계한 농가희망 봉사단에 현장 지원단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농가주택 수리 지원과 농업인 법률 의료 지원 등의 재해복구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도 결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5일 열린 1차 재해대책위원회에선 화재 피해 농민들에게 성금과 함께 즉석식품, 생수 등의 생활용품을 긴급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재해 비상대책 지원반을 긴급 조직했습니다. 산불 재해복구 관련 금융부분 총괄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농협생명은 설악수련원 객실 일부를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구호소로 지원합니다. 본래 수련원의 설립 취지가 보험 계약자와 농업인을 위한 휴양시설인 만큼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생명 측은 향후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객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협 손해보험에선 피해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현장에서 신속한 사고 접수와 피해 사실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험금 처리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 지급 예상 보험금 중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신규 자금 지원 및 금리 우대,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 연기와 이자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여신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여신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농민들은 우선 지역 내 행정관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협카드는 산불 피해 농민에 한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유예하고 연체료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결제 유예 기간은 최대 10월 31일까지이며 농식협을 포함한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유예 등록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산불 발생 직후부터 피해 현장 조사에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를 서두른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산불 발생 다음 날인 5일부터 재빨리 현장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재해보험은 사고 접수 후 현장 피해 조사가 끝난 뒤에야 관련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협손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금이 최종 결정되기 전이라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 재해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농가의 경우 희망시 지급 예상 보험금 중 50%가 우선 지급됩니다. 손해평가를 확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고객이 요청하시면은 먼저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손해사정 법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 담당자를 통해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농기계 피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농기계는 434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한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웬만한 승용차 2세대보다 비싼 터라 농기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7%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보험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농가들은 더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재해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가 재해 대책비를 지원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재해 대책비 제도는 태풍과 폭설 등 자연 재난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인데 산불이 자연 재난으로 분류되느냐가 애매한 상황. 산불이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면 정책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들은 정부의 재해 대책비마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산불이 자연 발화에 의한 자연 재난으로 판명나면 농가들은 기존의 자연재해 지원 방침과 동일한 기준대로 재해 대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농가는 우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와 조사한 뒤 작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지원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강원 산불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농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충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입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산불은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겨우내 쌓인 낙엽이 장작 역할을 하는 데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탓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3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논밭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연평균 73건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96건의 산불 가운데 14%인 67건이, 올해는 2월 말 기준 151건의 산불 가운데 11건이 논밭 태우기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을 낸 가해자 700명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17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전남 곡성,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최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을 냈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4월 쓰레기를 태우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산림 54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박모 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지는 겁니다. 또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을 없앨 수 있다는 옛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경기와 충청 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논밭을 태운 뒤 해충인 노린제목 등은 10개체, 천적인 거미와 톡톡이 등은 81개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충보다도 농사에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죽는 겁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병해충 방지에 효과가 없지만 단속 적발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행위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만큼 농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논밭두렁 태우기의 해충 방지 효과는 크지 않은 데다 산불을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농가들은 크게 늘어난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전액을 직원들에게 기부한 농협조합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영주 안정농협의 황갑식 전 조합장 이야기인데요. 그가 직원들을 위해 퇴직금 전액을 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선 조합장으로서 20년 8개월 동안 영주 안정농협을 이끌다 평범한 조합원으로 돌아간 황갑식 전 조합장을 윤슬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6일 경북 영주 안정농협 황갑식 조합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날 퇴임식에서 조합장 퇴직금 전액인 8천만 원을 조합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참 제가 좀 사람이 별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20여 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자 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1994년부터 무려 5차례 20년 8개월 동안 안정농협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해온 황갑식 전 조합장. 그는 재임 동안 안정 RPC 설립, 브랜드쌀 개발, 농자재 센터 설립, 농산물 유통센터 완공 등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면단위 농협으로는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8.15 광복사를 만들어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일주일씩 저희들이 잠자면서 고생해가면서 열심히 저희들이 쌀 판매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7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한 이후 뜻하지 않게 경영상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때문에 직원에게 줄 월급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직원들을 향해 황 전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더니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흑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황 전 조합장의 마음이 통했던 걸까? 로컬푸드 직매장은 4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 월급줄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는 기꺼이 퇴직금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연수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을 위해 통큰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들 농협이 적은 농협이다 보니까 직원들 해외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직원들에게 순수하게 해외 견문을 넓히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탁한 것입니다. 퇴직금 기탁 후 마음의 빚을 던 듯 홀가분하다고 말하는 황 전 조합장. 그는 평소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제2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후배 양성을 위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 평범한 촌부로 돌아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찾고 또 열심히 또 다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간 영주 안정농협을 작지만 강한 농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황갑식 전 조합장. 이젠 조합장이 아니라 평범한 조합원이지만 농민과 농협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그의 마음만큼은 한결같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강원 산불 피해로 인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모금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계좌나 문자 메시지,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수신처로 샵 0095번을 찍고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2,000원이 기부되고 전화 060-701-9595번으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3,000원씩 기부됩니다. 자세한 계좌번호와 온라인을 통한 기부 방법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전국 최대 금액인 2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축과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금액의 80%를 융자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시군이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토양검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담당자들에게 토양검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은 농사를 짓게 될 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비료량을 측정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충북도는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지정해둔 대표 필지를 비롯한 4만 1,000건 이상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흑토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이 야생차 주산지인 화계면 일원에서 올 들어 첫 녹차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야생차는 화계와 악양면 일원의 천여 세대의 농가가 720헥타르의 재배 면적에서 연간 1,150여 톤을 생산해 약 19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하동군의 대표적인 특화 작목입니다. 특히 야생차를 재배하는 하동은 지난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수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